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편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 2, 3일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것과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단기로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때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파악이 용이하고 통제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히 2박 3일 동안 가겠다, 4박 5일 동안 가겠다라고 하면 출국 비행기, 입국 비행기, 그리고 묵을 숙소, 그럼 그 숙소를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 먹을 수 있는 음식, 맛집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고정이 되죠. 그럼 그것들을 잘 준비하면 마치 숙제를 하듯이 하나하나 달성을 하고 귀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답답하다고 해서 몇 가지 일정들을 지우거나 패스하고 식당도 굳이 가지 않고 숙소 근방에서 두리번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단기 여행은 쇼핑을 하시든 맛있는 걸 드시든 뭘 하시든 힐링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기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달라요.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힐링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일상을 치열하게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단기 여행으로 푸는 건데,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장기 여행 그 자체가 1년 혹은 한 달 동안 제 삶이 됩니다. 그걸 계속 힐링으로서 접근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물립니다. 지겨워져요. 게임도 저녁에 퇴근하고 일 끝나고 공부 끝나고 잠깐 해야 재밌지 1년 내내 게임만 붙잡고 있으면 재밌을지 몰라도 자괴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기 여행도 여행을 출발해서 초반에는 즐기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즐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장기 여행은 몇 가지 조건을 꼭 만족시키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을 반드시 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놀 수 있도록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 흐르듯이 가게 되면 그건 노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놀지 않고 나는 세상에 있는 와인을 다 먹어보겠다. 그러면 와인과 관련된 모든 역사나 유명한 지역들을 공부를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맞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치안, 자기 물건, 자기 몸에 대한 보호를 단기 여행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기 여행은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역에 가서 한 지역, 한 도시만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에 대한 정보가 아주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보통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여러 곳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곳곳마다 깊이 있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물건이나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여행하면서 보통 익히게 되는데 그 익히는 과정에서 물건을 여러 번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셀프 보안, 셀프 안전, 셀프 치안,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와 상당히 연결된 이야기인데, 가시고자 하는 곳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반드시 여행 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위치를 계속 옮겨 다니게 되면 옮겨 다닐 때마다 다음 장소에 대한 숙소 예약이라거나 액티비티, 관련된 역사, 여기서 내가 뭘 봐야 하고 뭘 얻어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행을 하면서 그 다음 여행지를 공부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아지면 다음 여행지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얻어올 수 있는 것도 떨어지고 재미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그게 계속 반복되게 돼서 여행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쉽게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나라를 반드시 정하고 거기를 꼭 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될 테니 아마 이런 나라들이 내 물망에 있다 라는 것들을 손에 쥐고 그 물망에 있는 나라들 교통편, 기본적인 정보, 역사, 음식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놓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파악해놓은 정보 위에서 즉흥적으로 근처에 가서 가지 말자, 이번에는 이쪽은 아예 건너뛰자, 여기는 가서 며칠 더 있자 라는 식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구체적인 플랜은 바꾸는 거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을 정도로 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반드시 유리합니다. 제가 오늘 단기 여행과 장기 여행을 비교하는 식으로 단기 여행을 먼저 말씀드리고 장기 여행을 뒤에 말씀드렸던 거는 많은 분들이 단기 여행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 여행은 이 단기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갔다 오는 여행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장기 여행은 그런 아쉬움이 없을 만큼 실컷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고 또 즐기는 만큼 사전에 준비도 철저해야 하고 자기 보호에 대한 것도 단기 여행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 꼭 잊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건 혹시나 저처럼 장기 여행을 가면서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여행했을 때랑 비슷하네, 방콕도 가봤고 하노이도 가봤고 뭐 호치민도 가봤으니까 뭐 그런 거 연속으로 쭉 갔다 온다 생각하고 가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꼭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